난 어떻게든 한국으로 이민 와서 살아야겠어. 여기 한국을 처음 방문한 영국 여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확신에 차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한국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해당 사연은 영국의 에블린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에블린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 동료 치과 의사가 한국이 치과 치료가 유명하다면서 한국의 치과 기술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기도 하고 마침 한국에서 치과 치료 관련 학회가 열리게 돼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답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오랄비, 센슈레이 또는 올비와 같은 영국 제품들을 치아 건강을 위해 또는 치과 진료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제품들로 인해 영국의 치과 기술이나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가 영국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실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영국의 실체에 놀라실 분들께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 제게 정신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던 선배 때문인데요. 그 선배도 영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살게 되는 바람에 만나고 싶어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학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선배에게 연락해보았더니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학회 참석 후에 그 선배 부부 집에서 며칠 더 지내면서 한국을 좀 더 즐기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회 일정을 마치고 선배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강 양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진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들도 많았고 강을 건너는 다리 곳곳에 멋진 불빛들도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 멋지더군요. 런던보다 고층 빌딩도 많았고 도시도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선배 부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배는 영국에 있는 아파트와 다르게 한참을 올려다봐야 꼭대기층이 보일 정도로 정말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반갑게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선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선배의 얼굴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춥지? 어서 들어가자. 우리 집은 이쪽이야. 영국의 아파트와 다르게 한국의 아파트는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선배는 입주민 카드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도 문이 자동으로 열려 편하게 출입하더라고요. 이런 집이라면 보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선 클래식 음악과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모니터가 있어 뉴스와 동네 소식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쁜 타일로 장식된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선배의 반려견이 맞아주는 집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탁 트인 멋진 한강 경치가 보였습니다. 아파트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놀라무르니 천장에 냉풍과 온풍이 모두 나오는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집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서 외출해서도 켜고 끌 수 있는 데다가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전제품들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이걸 다 관리하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집이나 직장에서도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워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전력 낭비도 심한데 이렇게 간편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니요. 선배 부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들로 제게 저녁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신나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선배가 오늘 와인을 많이 마셨으니 영국에서 자주 먹던 토마토 해장국을 먹으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자주 먹던 토마토 통조림을 주문하면 내일 아침 집 앞에 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내일 간단히 다른 걸 먹자고 했는데 선배는 웃으면서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하더니 선배가 내일 아침에 꼭 토마토 해장국을 먹을 수 있을 거라며 피곤할 텐데 잘 자라고 인사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직 시차 때문에 눈이 일찍 떠진 저는 동네 구경이나 가볼까 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제 선배가 주문했던 토마토 통조림이 문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방에서 나온 선배는 저를 보더니 오늘 꼭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아무렇지 않게 택배를 들고 부엌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택배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문자에
저는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선배는 매달 멤버십 금액을 내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 로켓 배송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택배도 주문하면 대부분 3, 4일을 넘기지 않을 뿐더러 배송이 완료되면 집 앞에 택배가 놓여있는 사진까지 찍어 전송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나 영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인데 말입니다. 영국에서 택배 자체는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게 기본이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치과를 개원할 때 필요한 책상을 주문했었는데 택배를 받기까지 한 달 반이 걸렸지요. 그 덕분에 개원 일정을 미뤄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배송이 되고 길면 3, 4일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데다가 배송이 완료된 후에는 사진까지 찍어 문자로 전송해 준다니요. 영국에서 택배를 집 앞에 둔다면 아마 도둑 맞고 택배가 없어졌을 거예요. 한국 분들은 왜 영국 사람들은 이런 택배 시스템에 불만을 품지 않냐 싶으시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아서 영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있답니다. 선배 또한 한국에서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라면서 영국으로 돌아가면 절대 못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선배는 추운이 나가지 말고 욕조에 몸을 좀 담그고 있는 건 어떻겠냐며 제게 입욕제를 건네주었습니다. 씻고 있으면 금방 토마토 해장국을 만들어준다는 선배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욕조에 입욕제를 풀고 따뜻하게 몸을 담갔습니다. 향기로운 입욕제의 향을 맡으며 반신욕을 하니 학회와 시차 때문에 피곤했던 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반신욕을 마치고 씻고 나서 몸을 닦고 있는데 밖에서 선배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루이, 이걸 망가뜨리면 어떡하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보니 선배의 반려견이 제 안경 위에 앉아버려서 안경이 망가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이 나빠 안경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안경을 맞추려면 한두 달은 걸리게 곤란해하는 저에게 선배는 미안하다면서 얼른 아침을 먹고 집 앞에 있는 안경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원래 안경을 맞추려면 안과에 먼저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안경 전문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안경점에 가자고 하는 데다가 바로 집 앞에 안경점이 있다니 저는 선배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단 선배와 같이 아침을 먹고 선배를 따라 나섰습니다. 선배를 따라 나가보니 선배의 집 앞에 수많은 상가가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경점에 들어가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배는 한국인 직원분께 제 망가진 안경을 건네주었고 직원은 저의 망가진 안경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제 안경과 똑같은 도수로 바로 안경을 제작해주겠다며 바로 안경테를 골라보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유럽 나라에서도 안경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준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선배는 싱긋 웃으며 제게 어울릴 만한 안경테를 하나 골라 건네주며 혹시 모르니 시력 검사까지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여기서 정말 시력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직원분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정말 시력 검사 기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시력 검사를 마쳤고 아주 가볍고 편한 안경테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시력 검사제와 안경테를 들고 제게 10분 정도면 안경을 만들 수 있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빨리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제게 돈을 더 받으려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선배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종이컵 한 잔을 건네며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하루 만에 안경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안과 의사와의 진료를 위해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한 날짜의 진료를 보면 시력 검사를 통해 안경 처방을 해주고 시력 상태와 안경 렌즈의 교정값이 적힌 처방전을 발급해줍니다. 그 후 안과 처방전을 들고 안경 전문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면 빠르면 15일 후에나 안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안경을 맞추려면 총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의자에 앉아 선배가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달콤하고 중독적인 맛에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잔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선배는 이게 한국 인스턴트 커피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마시는 형편없는 맛의 커피인데 한국은 인스턴트 커피마저 맛있고 고급스럽다니. 저는 선배에게 이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는 마트나 편의점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면서 로켓 배송으로 주문해 줄 테니 영국에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10분 사이 안경이 완성되었고 직원분은 한번 안경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제작된 안경을 써보니 영국에서 썼던 안경보다 훨씬 가벼웠고 관자놀이나 콧대가 아프지도 않고 훨씬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직원분은 안경을 오랫동안 쓰고 있어도
피로감이 덜하도록 가벼운 렌즈로 제작했고 안경테가 유연해서 떨어뜨려도 안경이 부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안경값도 영국보다 70%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데다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안경을 그 자리에서 제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놀라워하는 저를 데리고 선배는 멀리서 한국까지 왔으니 제대로 된 한국 보양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선배가 데리고 간 곳은 외관은 아주 모던해 보였지만 내부는 전통 한옥처럼 꾸며진 삼계탕집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니 직원분께서 식전에 한 모금씩 드시면 좋다며 작은 병에 담긴 식전주를 건네주셨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식전주를 한번 마셔보니 입안에 넣자마자 단맛보다는 산미가 많이 느껴지고 목 넘김이 매우 가벼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후에는 입안에 쓴맛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는데 이 미세한 쓴맛이 음식을 당기게 하는 완벽한 식전주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인삼주였는데 유기산과 무기질, 비타민과 젖산 등 좋은 성분이 많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에도 좋은 약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킨 삼계탕을 직원분이 아니라 로봇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는 제게 선배는 이런 서빙 로봇을 쓰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개인 음식점에서조차 서빙 로봇을 쓸 정도라면 한국의 첨단 기술은 말하지 않아도 최고 수준일 것 같았어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삼계탕 국물을 한번 떠먹어보니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한약재와 어우러진 정말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이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인삼과 대추 등 체력 회복과 기운을 내주는 데 좋다는 각종 한약재가 있었고 닭 안에는 녹두와 찹쌀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영국은 음식들이 맛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도 영국 음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아마 생선튀김에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 피쉬앤칩스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맛보니 새삼 영국 음식과 더 비교되네요. 심지어 영국 요리는 너무 맛이 없어서 영국인들이 식민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지역의 요리를 얻어먹는 것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거든요. 영국 음식이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식민지의 음식이 영국 요리에 큰 영향을 끼쳐 영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인도 음식을 먹거든요. 영국의 일상적인 식사는 그냥 빵 위에 토마토 소스에 절인 콩을 올려 먹는 빈 좋은 토스트 정도입니다. 사실 밖에서 사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 나라는 아니라 저는 주로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거나 빵을 먹곤 했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온 수정과라는 전통 음료는 계피향과 달콤한 맛이 정말 판타스틱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넘쳐다나니 한국 음식은 영국인인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무지갯빛 같았습니다. 조리법도 다양해서 한국 음식을 다 먹어보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새로 맞춘 안경을 쓰고 든든히 배를 채운 뒤 저는 선배와 함께 경복궁과 창덕궁을 둘러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선배가 소화도 시킬 겸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겨울의 영국 날씨는 한국보다 더 추울 뿐더러 오후 3, 4시만 돼도 어두워지는 데다가 영국은 생각보다 길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길이 어둡기 때문에 여자 혼자 골목길을 걷거나 어두운 공원을 산책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배한테 좀 위험하지 않겠냐고 하니 선배는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선배를 따라 산책을 나가보니 아파트 옆에 있는 작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성 안심벨 같은 경찰 긴급 호출벨도 있어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훨씬 안심이 되었어요. 영국은 강아지나 아기들과 산책을 하려면 해가 떠 있는 낮에 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안전함 때문인지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유모차를 밀며 아기와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도 이렇게 치안이 좋아 언제든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영국도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런 한국과 비교하니 영국은 세 발의 피였네요. 그렇게 선배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평화로운 분위기의 공원을 거닐며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밝고 빛나는 나라 한국에서 며칠을 더 보내고 다시 우중충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니 짧게나마 한국에서 누렸던 삶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선배처럼 한국 남자를 만나 꼭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학회 일정 때문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이민까지 결심하게 된 에블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